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환경기능사 함께 공부하게 될 강사 최고야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환경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이거 시청하고 계실 건데 본 강의에 앞서서 제가 필기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 환경기능사 자격증은 필기시험이 있고 실기시험이 있어요. 필기시험 합격률이 대략 30에서 35% 정도가 됩니다. 그 환경기능사는 어떤 자격증인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왜 취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환경기능사라 함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환경 오염물질들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들이 환경에 노출됐을 때 오염을 시키는지 그것들을 예측을 하고 그 오염물질들의 양을 측정하는 정량을 합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그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방지를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환경오염을 덜 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을 환경기능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환경기능사가 알아야겠죠.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그 첫 번째가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들, 세 번째가 폐기물로 인해서 오는 오염들, 그리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거, 또 소음, 진동도 환경 요인에 속하거든요. 근데 우리 환경기능사에서는 토양은 배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과목은 소음과 진동이 돼요. 자, 이렇게 환경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4과목을 공부를 하실 겁니다. 각각 출제되는 문제수를 한번 봐볼게요. 대기오염에서는 1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수질오염과 폐기물 처리에서는 각각 20문제씩 출제가 돼요. 마지막인 소음, 진동에서는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총 60문제죠? 60문제. 총 60문제 만점인 시험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몇 문제를 맞춰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합격 커트라인이 60점입니다. 그 60점을 맞추려면은 우리 대체 몇 문제를 맞춰야 해? 라는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지금 비례식을 세웠습니다. 이 비례식은 대기랑 수질, 폐기물에서 많이 사용하는 계산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아마 비례식이라고 하면 A 대 B는 C 대 D 이런 형태의 비례식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이렇게 계산을 하셨을 텐데 우리 환경기능사 공부를 하면서는 A 대 B는 아래에다가 C 대 D다. 이런 형태의 비례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이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각선의 곱은 대각선과 같다. 위아래 어차피 똑같은 식이죠. 쓰는 위치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비례식을 세워서 앞으로 답을 찾아낼 건데 OT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궁금한 몇 문제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같이 해볼게요. 대각선의 곱은 대각선과 같아요. 그래서 100 곱하기 x는
60문제 곱하기 60점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x예요. 그러면 이 x만 남겨놓기 위해서 양변을 100으로 나눠줘야겠죠? 이 는을 기점으로 양변을 똑같이 100점으로 나누어 줍니다. 자, 그러면 x만 남고 100점. 100점 아래 위에 똑같으니까 약분이 되어서 없어지죠. 나누면 1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x 문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을 보면 점수 단위가 똑같으니까 마찬가지로 약분되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60 곱하기 60, 3600이죠. 그거를 100으로 나눴어요. 공 2개 떨궈주면 됩니다. 그래서 남는 수는 36문제. 이렇게 답을 구하는 비례식의 계산 방법이에요. 결론적으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총 60문제 중에 36문제만 맞추면 합격입니다. 자, 어때요? 절반보다 살짝만 더 맞추면 합격할 수 있는 쉬운 자격증이에요. 여러분이 도전해 볼 만한 자격증입니다. 왠지 환경공학이라고 하면은 좀 거부감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능사 시험은 환경공학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환경기능사. 그리고 그 상위 자격증이 한 단계 더 윗 자격증이 산업기사예요. 그리고 그보다 한 단계 윗 단계가 기사 자격증, 더 나아가면 기술사까지 있습니다. 산업기사나 기사나 기술사나 하나의 학문을 깊게 파야지 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능사 과목은 각 과목을 두루 다 공부하는 그런 자격증이에요. 그 말은 즉, 각 과목을 넓지만 좁게 공부해도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이라는 겁니다. 자, 환경 자격증 중에 첫 단계예요. 환경 기능사. 여러분이 도전해 보실 만한 자격증입니다. 아마 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로 공고나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고 계시는 10대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환경회사에 재직 중이시나 환경 자격증은 없으신 비전공자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은퇴 후에 제2의 직업을 찾기 위해서 환경기능사 취득을 목표로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세 분들은 모두 공통이 환경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비전공자세요. 비전공자들이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기능사 자격증이에요. 산업기사나 기사나 기술사나 환경공학을 전공하셨거나 경력이 있어야만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 기능사 취득을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공부한 지 오래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환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실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는 하나부터 10까지 기초부터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그 베이스를 깔고 강의를 할 겁니다. 계산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우리 공학용 계산기
이런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을 할 건데 아마 이 계산기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계산기 이용하는 법부터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 계산 문제도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거든요. 자, 문제에서 나오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어차피 패턴이 비슷하고 오답으로 출제되는 지문들을 어떻게 변경을 하는지가 정해져 있는 게 자격증 시험이에요. 제가 어떻게 변형돼서 오답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지 찝어드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36개만 맞추면 되잖아요. 어려운 문제는 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각 과목을 맛있게 한 상 차려서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맛있는 것만 골라서 드시면 돼요. 맛없는 거, 즉 어려운 문제는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우리 100점 목표가 아니라 60점만 맞으면 합격이거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거는 맛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버리세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우리 다 목적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고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회사에 자격증 선임을 걸어야 되고 또 제2의 직업을 위해 취직을 하셔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려면 지치면 안 되거든요. 자격증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빠르게 취득을 하셔야지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요령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요령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기초가 되는 기초 과목을 또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객관식 사지선다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찾는 형태의 문제는 쉽게 생각을 하세요. 또 쉽다고 느끼세요. 근데 숫자가 나오고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는 거부감을 느끼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계산이 훨씬 쉽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아시면 계산 문제가 점수 먹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능사 시험에서는 그다지 어려운 계산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각각의 지금 문제수가 있는데 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과목이 특히 대기와 수질입니다. 선생님, 폐기물이 20문제인데 대기 말고 수질이랑 폐기물을 파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폐기물이 뭐예요? 폐기물이라 함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그 물질들을 연소를 시켜요. 태웁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것들이 대기 오염을 시키거든요. 그게 이 폐기물과 대기가 겹쳐요. 공부하는 내용이 겹칩니다. 그리고 수질도 마찬가지예요. 폐수를 처리할 때 처리하고 깨끗한 물은 방류를 시키고 그 나머지 찌꺼기들은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수질 공부하는 내용도 이 폐기물이랑 겹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대기랑 수질을 공부를 하시면 비교적 폐기물은 공부할 양이 많이 축소가 되세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여기 위에서 다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폐기물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움을 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기랑 수질을 조금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고 이 폐기물과 소음 진동은 꼭 나오는 문제, 맞춰야 되는 문제들 위주로 교재를 정리를 했습니다. 소음 진동 같은 경우에도 5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거 내가 시간이 없다. 소음 진동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5문제 버리셔도 돼요. 근데 소음 진동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5문제 중에 한 3문제 정도는 딱 고정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이거는 꼭 나옵니다. 이거는 버리셔도 됩니다. 찝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소음 진동 같은 경우에도 3문제 정도 맞추실 수 있도록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각각의 연습 문제가 교재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출제되었던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다 종합을 해서 연습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출문제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연습 문제가 다 소화가 되신다 하시면 기출문제 나중에 마무리 단계에 오셨을 때 와,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했네, 괜찮네, 합격할 수 있네, 확신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연습 문제에 조금 어려운 것들도 껴놨어요. 물론 쉬운 문제들도 있죠. 쉬운 문제들만 맛있게 드시면 되시고 어려운 문제들은 버리시고 우리 36문제만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패스할 문제들은 빠르게 제가 패스하고 꼭 맞춰야 될 것들 찝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예 환경에 대한 기초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부터 10까지 집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단위 환산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에 크게 어려움 없이 학습하실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저의 강의를 이 사이트 물쌤닷컴에서 보실 수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물쌤닷컴 검색을 하시거나 혹은 이 주소를 검색을 하시면 편하게 질문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강의를 수강 신청해 주시면 제가 또 따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으시다가 어려운 문제는 바로바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해답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제가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필기의 고비만 넘기시면 실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4과목을 고루고루 맛있게 잘 드실 수 있도록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필기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